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금양 상장 폐지인가 아니면 주가 급등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 내가 금양의 주주라면 혹은 금양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아마 굉장히 신뢰 있게 믿고 계실 거예요. 즉, 지금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외에 국내 네 번째 배터리 업체로서 현재 공장을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사실상 네 번째 배터리 업체다 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거짓은 아니죠. 금양 국내 네 번째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첫 삽을 떴다. 2024년 말 정도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 금양은 아시겠지만 발포제 사업을 하던 곳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터리 사업과는 굉장히 무관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신규 사업을 뛰어들면 배터리 사업 진출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갑자기 바이오 기업을 뛰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금양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이 성장 시나리오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어쨌든 두 번째, 이항두 금양사장 같은 경우가 르노르를 비롯해서 유수의 완성차 업체로서 먼저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뒤이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실제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처럼 흑자 전환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사업은 지금 현재 실제로 공장을 증설을 토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 팩트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사실 금양이 몽골에 대한 광산 개발 회사의 지분 60% 투자를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 보고 있는 사진은 SK 광산 갱도 앞에서 금양과 몽라 직원의 기념 사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쪽 안에서 지금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그죠? 뭐 코발트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망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중심은 뭡니까? 리튬입니다. 리튬. 제일 비싼 리튬. 여기서 정말 리튬이 회사에서 얘기한 수준대로 발굴이 가능하다고 치면, 채굴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금양은 제4의 배터리 업체로서 발돋움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뉴스를 조금만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자, 회사 측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텅스텐든 광물 개발 허가를 받은 상태다. 어디로부터? 몽골 정부로부터.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가동이 중단되는 광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정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수십조, 그죠? 수백조의 가치가 있는 리튬과 철, 아연,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지금 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여기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몽골 정부에서? 자, 어쨌든 관련된 기술이 없다라고 감안해 봅시다. 자, 그리고서 읽어볼게요. 자, 추정된 매장형 가치는 얼마다? 무려 약 118조 원이다. 자, 그리고 최근 추정치로는 해당 광산의 리튬 금속 기준 36만 톤, 무려 얼마예요? 70조 원. 자, 리튬만 70조 원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입니다. 자, 텅스텐도 22조 원. 와, 몰리브덴도 12조 원. 아주 요새 속된 말로 개꿀이죠. 철,
9조 원, 아연 6조. 이래서 총 118조 원 가치의 광물이 매장됐다고 추산했다. 자, 이것은 몽골의 광물 탐사 전문 회사 리아피 슬라주르 에르데네라는 회사가 직접 진행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안 그래도 인터넷 구글링에다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떤 회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정도 118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그런 대기업뿐이 아닙니다. 정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알 수도 없는, 어디에 정말 있는지, 사무실에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관련된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지 않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 아니 118조 원이나 저기가 돼 있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야겠죠. 그죠? 내가 수백억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 번에 걸쳐서 탐사 시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타당성 조사 하나만 가지고서 여기의 가치가 얼마니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118조짜리를 무려 딸랑 얼마에 샀어요? 800억. 그죠? 금양이 이것을 800억에 사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118조 원의 가치가 있는 광산을 몽골 정부가 멍청하게도 800억에 판매해요. 자, 이것부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8조 원을 800억에 파는 멍청이들이 몽골 정부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샀네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하고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수상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18조예요. 118조. 118조라는 가치는 여러분들 LG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현재 118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18조 원의 가치가 있는 광산이라고 한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50% 정도가 필요하죠. 자, 여기 50%. 현대차, 기아, SK, 삼성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18조 원을 가지고 3개의 배터리 회사를 다 살 수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까지 사들이면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 돈이 무려 118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과연 이것을 딸랑 800억에 파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양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포스코도 여러 가지 이제 광물 체험부터 광산 투자까지 여러 가지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초대박이 난 케이스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기업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SK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광구, 그죠? 광구죠. 광구, 광산 쪽 이런 것들, 시추까지 모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진행했었던 투자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수치가 실제로 등장한 것은 최초예요, 최초. 특히 이제 작전주들이 많이 벌이는 케이스들이 여기에 30조 원의 광물이 있다. 여기에 50조 원의 광물이 있다. 이런 뉴스들을 토대로 개미들을 살랑살랑 유혹하곤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금양은 금양이 돈이 원래 없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차 전지 배터리에 개발을 하고 R&D에 투자를 하고 공장 증설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자금 여력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사주를 매각한 것부터 또 출발을 합니다. 아까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양이 지금 광산 부분에 지금 118조 원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 광산 쪽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무려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약 45배 정도가 급등을 합니다. 45배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가 약 10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100억 원의 가치가 무려 몇 배로 올라요? 최대 4,500억 원 어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금양 입장에서는 배터리 회사로 변모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본이 없죠. 지금 자본 조달할 수가 없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분명히 금양은 추후에 전환사채 발행 등 전환사채 발행이나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가 아닐 것이고 제 생각에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금양은 자사주를 매도를 해서 자, 첫 번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2차전지 양극재 소재업체인 SM랩에 1,050억 규모로 지금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납입대금 200억 원을 이미 치렀고 다음 달 27일까지 나머지 850억 원을 납입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도 없었던 회사에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 MOU 체결 하나만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만으로 자사주를 매도해서 오히려 공장을 짓고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케이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창조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금양은 최근에 이제 2023년 5월 달에 이런 공시를 냅니다. 이것도 참 뭐랄까요. 수치를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예상 경영 성과라고 하면서 2024년도부터 약 3개년 동안의 기업 예상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보통 대기업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통 일반 대기업들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떡하니 공시를 내요. 뭐라고 내냐? 연간 매출액은 4천억 정도가 될 것이요. 영업이익은 무려 1,6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나올 것이다. 자, 리튬 관련된 회사. 리튬 회사들은 가능한 시나리오. 실제로 만약에 매장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40%라는 수치가 그렇게 허황된 수치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40%, 많게는 60%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외국계 회사들은.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무리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요. 자,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무려 3개년 동안 거의 5,4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우 딸랑 800억 주고서 사들인 곳이 5,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죠?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 딱딱딱 원금을 뽑는데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와, 진짜 이런 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완벽한 투자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터리 사업을 진출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금양이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수율이 맞춰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무리한 수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나? 무제한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수조 원 이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 LG, SK 어떻습니까? 세 군데가 지금 계속 증설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설하지 않으면 캐파에서 밀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사업에서 내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문 닫게 되는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배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조업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이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니까 캐파가 증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익률이 올라가요.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만약에 증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숙련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장을 운영해 봤었던 경험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률은 올라갑니다. 물론
추후에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죠? 지금처럼요. 자, 어쨌든 무제한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수조 원. 그 누구 하나도 수조 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최대 100조까지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내 배터리 3사예요. 여기에 파나소닉 다 똑같죠. 그죠? CATL 다 경쟁사들. 거기에 금양이 살아남는다? 와,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전무후무한 역사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배터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돈만 있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것을 토대로 수율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불량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원가도 안 맞아, 수율도 안 나와. 그러면 다 이제 불량률로 처리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자가 돼요. 실제로 어디가 적자예요? SK가 적자입니다. 왜? 배터리 3사 중에서 제일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LG가 1등이죠. 그 다음 삼성이죠. 그 다음 SK예요. 자, 근데 금양이 뛰어들어서 갑자기 수천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모한다? 엄청난 거예요. 배터리 인력을 전 세계에서 다 끌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SK도 사실 LG 쪽에서 인력 유출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중도에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율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년에서야 이제 서서히 돌아간다고 합니다. SK가 지금까지 배터리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배터리 수주로 따지면 삼성보다도 앞섭니다. 그런 회사가 아직도 수율을 못 맞추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어떻게 보면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사업을 금양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배터리 수주. 아시겠지만 아까도 금양이 배터리 수주를 뭐 어느 쪽에서 따내고 있다, 뭐 GM가 뭐 어디를 하고 있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 수주는 기본적인 거예요. 배터리 기업들은 선수주 후 생산입니다. 수주를 따내지 않으면 공장을 더 짓지 않아요. 왜? 어느 순간에 이 성장성이라는 거는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장 증설을 해봐야 모든 업체들이 다 문 닫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는 수주 산업이에요. 수주를 먼저 받고 그것을 쌓아놓고 앞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맞춰줘 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장도 캐파 증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뭐 수주를 따낼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다, 요청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시로 직접 확인하셔야 될 사항일 겁니다. 자, 배터리를 하나도 지어보지 않았었던 기업에 누가 화재가 날 줄도 모르고,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회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금양이 이렇게 중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시가총액이 이런 기업에 누가 발주를 넣을까요? 여러분들이랑 발주 넣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결론적으로는 금양은 자사주 200만 주 이상을 처분해서 2차전지 공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초에 개발에 나선 후 약 2년 6개월 만에 2175 원통형 배터리를 또 개발에 성공했대요. 뭐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전문 인력들, 혹시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업계 종사자가 봤을 때 금양이 배터리 회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수정한 4695. 알쏭달쏭한 금양의 배터리 사업. 뭐다? 대기업 못지않은 6,100억을 투자했다. 투자 가능하죠? 왜? 돈 벌었어요. 뭘로? 자사주로요.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네,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부산 기장시랑 뭐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MOU 체결하고 했죠. 왜 그럴까요? 부산이 투자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MOU 체결 가능해요.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당연히 부산 기장시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되죠. 우리 쪽에 투자해준다고?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구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선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4680 배터리 생산을 공시했으나 현장에서 4695로 급수정을 했다.
그것에 비해서 금양 측이 뭐라고 했냐? 처음부터 지름 46mm 계열을 개발할 생각이었지 굳이 4680 배터리를 내가 생산하겠다라고 그랬던 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점점 이상한 현상들과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금양의 주가는 어떤 생각이 들지언정 22년 5월 달에 관련된 광산 공시 이후에 최저점 4,200원에서 주가가 19만 4천원까지 무려 45배가 올라갑니다. 자, 시가총액은 무려 2,500억에서 11조 원까지 올라가요. 자, 수조 원, 10조가 넘는 회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 240만 주는 투자금 이제 관련된 시가평가액으로 봤을 때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무려 4,500억 원까지 가치가 급증을 해요. 자, 공장 증설 비용은 모두 자사주 매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동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나왔었고 당시 이제 볼리비아 쪽에 130조 원 정도의 리튬 조강권이 있다 라고 해서 관련된 미국 에너지사와 합작 투자를 진행한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정면 돌파하겠다. 우리는 다 가능하다. 라고 했다가 결국은 소금 사막이었어요. 거기에 기재된 주소를 가보니 소금밖에 없더라. 도대체 여기에 무슨 공장이 있냐? 그리고 관련해서 리튬 관련 채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직접 공장을 가봤더니 어때요? 거기서 목수만 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터만 있더라. 허허벌판에 터만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에 그쪽에서 리튬 광산의 채굴권은 900만 톤 가량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갔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못 보신 분들은 인동 첨단 소재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금양의 미래에 대해서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팩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직접 리튬 광산에서 나오는 이 채굴량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그죠? 금양이 얘기한 건 없습니다. 아까 관련된 LCC 관련된 회사가, 그죠? 관련된 회사에서 이렇게 리튬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근간으로 이것을 투자한 거예요. 라고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몽골광산에서 리튬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리튬 매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뭐가 잘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타 광산 및 광산업체와의 MOU 체결을 지금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왜? 이쪽 하나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쪽과 지금 MOU든 계약이든 이런 거 체결을 좀 진행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미 배터리 공장은 지금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주주들에게. 자, 결론적으로 또 굵직한 완성차 업체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어디서 문의가 들어온다더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뉴스가 줄지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추후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족한 이 투자 자본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시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비를 발행하게 되면 최소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만 이 시비를 가져가는 그 주체가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관리 어느 정도 하려고 여러 가지 IR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시비가 발행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에요. 오히려. 왜? 만약에 기존 주주들에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자본 조달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비중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래 비중 10%를 투자하려고 금양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도 뭐 빠지겠지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지분이 늘어나죠. 그죠? 내가 당초 투자하려고 했었던 금액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2024년도에 이제 리튬, 뭐 채굴 뭐 이쪽으로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공시를 했었기 때문에 전 늦어도 내년도, 빠르면 뭐 올해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대규모 유상증자나 대규모 시비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주가가 높은 수준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때 유상증자도 해야지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을 때 유상증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상반기 이내로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수년간 주주들에게 자본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금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금양이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로서 앞으로 제4의 배터리 업체로서 발돋움하실 것으로 추정이 되시나요? 혹은 뭔가 수상쩍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은 직접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양을 보유하셨거나 금양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